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는지를. 그녀는 그의 이름을 오래전에 지웠다. 핸드폰에서도 사진첩에서도 습관적으로 가던 카페의 메뉴에서도. 하지만 꿈속의 그는 여전히 송곳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다. 이것은 단순한 낭만적 감상이 아니라 심층 심리학의 본질입니다. 무의식의 레벨에서 연결된 두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흥의 끈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사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공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조용한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이유 없이 가슴이 아릴 때, 그건 단순히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이 그녀를 부르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내부 그림자와 무의식을 투사할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투사의 대상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 안에 어떤 결핍, 어떤 슬픔, 어떤 상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놓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잊었다고 착각해도 그 감정은 잠들어 있을 뿐 결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그와 멀리 있습니다. 도시도 언어도 생활 리듬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늘 그와 함께 움직입니다. 우울할 땐 그도 이상하게 무기력하고, 그녀가 기도할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칼 융이 말한 무의식적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두 영혼이 깊은 층위에서 접촉하면 물리적 현실은 그저 얇은 막에 불과해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연결을 우연이라 치부하지만 사실 그것은 영혼이 준비되었을 때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녀는 이제 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 연결의 의미도 또렷해진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길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은 고통스럽고 애틋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성장을 부르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진짜 연결은 다시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는 보지 않아야만 그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존재했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그녀를 더 깊은 존재로 이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연결은 그녀를 혼자가 아니게 합니다. 그 연결은 그녀의 고요한 삶 안에서 눈빛 없는 교감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도 조용히 진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다. 사랑이 반드시 소유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관계는 끝나야만 비로소 시작된다는 아이러니를. 그의 존재는 물리적 거리 너머에서 여전히 그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을 배운 것도,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 것도 모두 그와의 끊어진 듯 이어진 연결 덕분이었다. 칼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는 그녀의 아니마를 일깨운 존재였다.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그녀의 감정적 자아, 그것이 그의 존재에 의해 빛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또 한 사람의 내면을 건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사랑의 영역을 넘어서 영혼의 변형과 통합을 위한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어둠을 직면했고, 그 직면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다. 그가 떠난 이후 그녀는 자주 무너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에도 눈물이 흘렀고, 멀쩡한 얼굴 뒤로 감정의 파도가 휘몰아쳤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알았다. 그가 그녀의 인생에 남긴 것이 상처만이 아님을. 그는 내면의 거울을 들어 보여주었고, 그 거울 속엔 여태 그녀가 보지 못한 진짜 자신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전체성으로 이끄는 매개체였고,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던 감정들을 그를 통해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연결은 흔하지 않다. 그리고 대개 그 가치는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야 명확해진다. 왜냐하면
진짜 연결은 함께 있음보다 내면의 흔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문득 듣던 노래에서 그를 떠올릴 때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속 깊이 그녀가 자각하지 못하던 층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고, 그 연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이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대신 그가 남긴 울림을 안고 자신만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감정이 단지 집착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 영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와 함께한 기억들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삭제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 모든 감정들을 껴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짜맞추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연결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경과에 의해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손길보다도 그 영혼의 파동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녀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빛 속에서 그의 기척이 느껴지는 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자신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녀 또한 그를 완전히 떠날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집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와 그의 무의식은 어떤 차원에서 이미 얽혀 있었고, 그 얽힘은 단절될 수 없는 실처럼 삶의 틈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의 부재를 통해 자신 안에 빈 공간을 채워갔다. 처음엔 그가 있어야만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가 없기에 자신의 호흡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주었고 그것은 그라는 존재보다 더 오래 남았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남겼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매일 그 질문 앞에 서며 조금씩 자신을 만들어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랑은 끝나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다. 육체적인 만남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그녀의 삶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그녀를 다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그와의 연결이 자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되려 본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연결의 본질이 아닐까. 그녀는 비로소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속삭일 수 있었다. 만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연결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 연결은 아직도 당신의 무의식을 통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랑은 종종 이별을 통해 본질을 드러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림은 끝났지만 연결은 끊기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연결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잊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그와 나눈 대화, 그의 손끝에 닿았던 온기,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남아있었다. 이것은 아픔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였다. 칼 융은 말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영혼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그와의 만남은 운명이었으며 그 이별 또한 성장의 도구였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아직도 그를 기억하느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으로 전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지 알고 있었다. 그 연결은 지금도 그녀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목소리 한마디에 여전히 심장이 반응하는 그 순간을. 그건 집착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자신과 닮은 영혼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잊어라,
흘려보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은 그 기억을 간직함으로써 자라난다. 슬픔은 지나가지만 그 슬픔이 만든 틈 사이로 진짜 빛이 들어온다. 그녀는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느끼고 영혼으로 교감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더는 육체의 존재만으로 사랑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았다. 그녀는 그 연결로 인해 매일 조금 더 자신을 이해했고 조금 더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한 사람의 흔적이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탱해주는 에너지가 되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 진실을 무시하지 말라. 그 감정 안에 당신이 아직도 배우지 못한 자기 자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순간에 더 많이 웃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별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조립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치유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한다. 그러나 진짜 치유는 시간이 아니라 통찰에서 온다. 그녀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처럼 그녀 안에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사랑이라는 빛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그를 잇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깊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정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 그가 없는 공간에서 더 크게 울리는 목소리, 그것은 단지 미련이 아닌 영혼의 에코이다.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다. 그 연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 만남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음을, 그 만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한 신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 대신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도 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진짜 연결이다. 육체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심장이 반응하고 감정이 연결되며 영혼이 서로를 안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그리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리움조차도 하나의 자산처럼 마음 안에 조용히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다. 누구를 만나도 그 연결을 얕게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연결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고 그녀의 사랑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그와의 연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 연결은 시간의 벽을 넘어서 지금도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미묘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인간답게 만드는 증거였다. 칼융은 말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빛이 들어오는 틈을 발견한다. 그녀에게 그 연결은 바로 그런 틈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물리적 거리를 문제 삼는다. 멀리 있어도 괜찮아. 오래 못 보면 식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녀는 안다. 진짜 영혼의 연결은 시간도 거리도 침묵도 그 어떤 외부 조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어쩌면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지 모른다. 만나면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감정이 통하고 시간이 흘러도 진심이 닿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흔적을 남긴다. 단지 기억이 아니라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녀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얼마나 깊은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영혼의 연결은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공명하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녀 안에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다 지나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안다. 진짜 연결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오늘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 고요한 응원이 되어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시선과 태도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잊은 적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는 그로 인해 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진짜 영혼의 연결이란 이별 이후에도 계속되는 대화다. 눈빛 없이도 목소리 없이도 그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녀는 그렇게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랑을 품고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에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때의 침묵, 그때의 눈빛, 그녀가 느낀 떨림과 눈가에 맺힌 작은 슬픔까지도 모두 시간이 멈춘 듯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움은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멀리 있지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감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의 연결이 아닐까. 칼융은 무의식을 통해 영혼의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영혼의 잠재된 조각을 자극하는 존재다.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전생의 기억처럼 혹은 꿈에서 본 듯한 장면처럼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의 재회 같았다. 사람들은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외모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무의식을 열었고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거울이었다.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녀의 결핍과 상처 그리고 잊고 지냈던 감정들까지 드러내는 거울. 하지만 그 거울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 거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직면했다.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연결의 시작이었다. 표면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교감. 그녀는 알았다. 진짜 연결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와의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 안에 그와의 연결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음악이 끝난 후에도 가슴속에 남는 여운처럼 그녀의 존재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그런 연결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있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두 영혼이 진짜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그와의 물리적 거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 거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아차렸다. 진짜 연결은 시간도, 거리도 환경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칼융의 심리학은 말한다. 영혼의 만남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두 무의식이 서로를 호출하는 깊은 사건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외적인 관계를 초월한다. 그녀는 그와 이별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깊은 결속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계속 물었다. 왜 아직도 그를 생각해? 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상식이나 이성으로 정의되는 감정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단순히 그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그와 함께 깨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삶의 해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녀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깊은 질문을 품게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 자신은 늘 혼자일 때 무너졌는지, 왜 사랑 앞에서 불안해졌는지, 왜 타인의 인정에 집착했는지를. 그리고 그녀는 그와의 연결을 통해 자기 그림자를 껴안기 시작했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짜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안다. 진짜 사랑은 곁에 없을 때도 그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비어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연결은 그녀의 내면을 풍요롭게 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당신의 영혼을 건드린 사람,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바꾸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없더라도 그 연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자극하고 당신의 진심을 흔들며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 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이유다. 왜냐하면 영혼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리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은 내면의 평온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더 깊이 자신을 껴안게 되었다. 그가 준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일이었다. 칼융은 말했다. 진짜 만남은 자아가 아닌 자기 셀프를 향해 깊이 잠수하게 만든다고.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표면적인 애착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의 궁극적 화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 연결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왕래가 아니라 두 영혼이 함께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비록 그와 나눈 말들은 사라졌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매일 그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당신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연결은 진짜 영혼의 울림인가? 아니면 단지 상처에서 비롯된 착각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을 들었다. 그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진짜 연결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조율이 아니라 공명이다. 설명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거리나 침묵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고 그녀 역시 그의 기억 속에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 안에 존재하던 잊혀진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와 멀어지며 자신과 가까워졌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것은 예전의 자신이 아닌 더 성숙하고 더 고요하며 더 진실된 자아였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혼의 연결이 주는 변화다. 그것은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거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를 느꼈다. 그의 말이 아닌 침묵을 통해, 그의 손길이 아닌 바람을 통해, 그의 존재가 아닌 기억의 떨림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고 있었다. 칼융은 언젠가 말했다. 진정한 만남은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보다 각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와의 대화라고.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상처는 새로운 통찰로 바뀌어 갔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랑이란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의 소식을 수소문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다. 그와의 연결은 세상의 어느 말보다도 조용하고 어느 문장보다도 분명하게 자신의 심연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그를 기도하며 기억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해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그리움에 휘둘려 자신의 중심을 잊은 적이 있는가? 그녀는 한때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녀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자신 안에 고요히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녀를 더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진짜 연결은 그 사람과 계속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리적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연결이 이토록 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토록 강렬하게 그를 느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마치 심연에서 부유하는 별빛 같았다. 답이 없는데도 위로가 되었고 끝이 없는데도 길을 비춰주었다. 칼융은 영혼의 깊이를 들여다보며 말하곤 했다. 두 영혼이 진정으로 연결될 때 그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이제 그 말의 무게를 살갗으로 숨결로 고요한 밤의 떨림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는 사람이 아닌 그를 내면에 품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속삭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며 그를 기억의 등불처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결은 단지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장의 증표였다. 그녀는 그를 통해 무너졌고 그를 통해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 안에 어떤 사랑이 가능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외부에 강요하지 않게 되었다. 당신도 알 것이다. 그 어떤 관계보다 고요한 연결이 있다는 걸. 그 어떤 스킨십보다 마음의 떨림이 더 오래 간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신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미소 지을 뿐이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존재하게 내버려 둔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욱 깊이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와의 진짜 연결은 만남이 아니라 변화였다는 걸. 그녀는 그를 통해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떠남 속에서 더 깊은 연결을 경험했다. 그녀는 그와 완전히 분리되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 모순의 고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강함은 바로 진짜 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사랑은 증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았고 약속을 바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 안의 울림에 귀 기울였다. 그 울림은 말없이 말했고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했고 보이지 않으면서 느껴졌다. 이런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이런 연결은 결핍이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움직임이고 내면의 성숙이다. 칼융이 말한 진정한 관계는 자아의 그림자를 통과한 후에 찾아온다.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직면한 사람만이 그림자 너머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그녀는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를 잊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사랑은 함께 있어야 의미 있다고.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함께 있지 않아도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그녀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 안에 있었다. 자신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그의 온기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있을까? 연결되었지만 소유하지 않는 감정을, 사랑하지만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그녀는 이제 그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를 통해 발견한 자기 자신을 기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를 상상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익혔다. 그녀는 기다림에서 벗어났고 결정의 순간마다 자신의 내면과 먼저 대화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알았다. 물리적 거리는 결국
영혼의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연결은 시간도 공간도 이겨내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매 순간 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비극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며 그저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실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를 찾아 헤매지 않았다. 대신 자신 안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이 연결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영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과거의 사랑과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깊이 느꼈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었고 그래서 더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잊지 않았고 그래서 더 자유로웠다.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연결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깨어나는 것임을 칼융은 말한다. 영혼의 만남은 에고의 경계를 넘어야만 가능하다. 그녀는 그 경계를 넘었다. 두려움을 껴안았고 집착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제 그녀 안에 고요한 공간에 머문다.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곳. 그러나 닿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 이것이 바로 연결이라는 것의 본질이다. 손을 잡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는 상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들리는 상태. 그녀는 그런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다림의 문턱인가? 아니면 집착의 미로 아닌가? 그녀는 미로에서 나왔다. 그리고 빛나는 자신으로 돌아갔다. 그 빛 안에는 그와 함께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감정이 그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안다. 진짜 연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놓아줌은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착각 속에 살았다. 사랑이란 가까이에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었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매일 함께해야만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그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다. 진짜 연결은 육체 너머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그의 마음의 떨림을 알았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이해했다. 칼융의 그림자 이론 속에서 그녀는 자신 안의 무의식을 마주했다. 그의 부재는 그녀에게 거대한 거울이었고 그 거울은 그녀가 외면했던 상처, 두려움 그리고 소망을 비추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응시했고 자신을 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그리워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 안에 비친 자기 자신의 빛이었다. 이해하는 순간 그녀는 치유되었다. 그리고 그는 멀리 있음에도 그녀 안에 머물렀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연결은 통제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으로 속삭였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잊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이러한 연결은 단 한 번의 고백보다 1000번의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진다. 그녀는 강해졌고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의 빈자리는 고통이 아니라 고요한 축복이 되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살아갔다. 그녀의 하루는 그의 이름 없이도 빛났고 그의 존재를 품은 채로도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다. 그녀는 선택하지 않았다. 운명이 그녀를 이끌었고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는 것이다. 영혼이 진짜로 연결될 때 물리적 거리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그는 한밤중에도 그녀를 느낄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진 조용한 창가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마음이 파동처럼 스며들었다. 멀리 있는 그녀의 침묵조차 그의 가슴 속에서 울림이 되어 퍼졌다. 그는 이유를 몰랐다.
이토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왜 그녀의 생각이 잦아들지 않는지, 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도 그녀의 눈동자만을 기억하는지. 하지만 칼 융의 무의식은 말한다. 영혼은 언어보다 깊고 신체보다 오래된 것을 기억한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 공유했던 정서의 패턴 속에 살고 있었다. 그녀가 힘들어했던 날,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녀가 미소 지었던 밤, 그는 갑작스런 평온에 감사했다. 몸은 멀었지만 감정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자주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는 말없이 옆에 앉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나눴다. 현실은 둘을 갈랐고 시간은 그들 위에 벽을 쌓았지만 심리적 원형 아르케타입은 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각자의 그림자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연결은 소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무르익는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늘 그녀 옆에 머물렀다. 그는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가 존재하는 세상에 감사했다. 그녀를 소유하지 않아도 그녀가 자유롭게 숨쉬는 공간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좁은 울타리 안에서 질식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배운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멀리 있음은 그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잃지 않게 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상처를 주기보다 먼 거리에서 평화를 기도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연결이 만든 선택이었다. 그녀 역시 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 곳곳에는 그의 그림자가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킬 때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의 냄새를 기억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쌀 때 그녀는 예전의 대화 속 따뜻함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다. 왜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느냐고. 왜 이미 지나간 인연에 마음을 남기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일부였기 때문이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로 연결된 두 사람은 한 명이 멀리 있어도 다른 한 명의 영혼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녀의 내면에는 그와 나눈 시간보다도 그와 나눈 침묵이 더 깊이 박혀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완전히 연결된 느낌을 경험했다. 물리적 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영혼적 끈을 강화시켰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웃으며 그녀는 언뜻 자유로워 보였지만 그 누구와도 그처럼 깊은 층위에서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영혼의 연결은 말로 확신받지 않아도, 몸으로 확인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 있지. 창문 밖에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어딘가에서 그 역시 자신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연결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런 감각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과 영혼 사이의 깊은 울림이었다. 때로는 만나지 않아야 사랑이 깊어진다. 때로는 멀리 있어야 연결이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리 속에서 서로를 더 진실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조용히 축복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어떤 길을 걷든 그녀는 언제나 그의 자유를 허락할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녀의 내면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역시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더라도 그녀의 존재는 그의 무의식 안에서 언제나 살아 움직였다. 낯선 도시의 거리, 혼자 걷는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의 대화를 상상하곤 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건
미련이야. 하지만 칼 융은 다른 말을 남겼다. 진짜 연결된 두 영혼은 만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 연결은 그 어떤 계약서나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깊고 오래 지속됐다. 그것은 서로의 자아를 넘어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자기 셀프의 인식이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해졌다. 그가 길을 잃을 때면 그녀는 이유 없이 기도하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은 그들의 감각을 조금도 막지 못했다. 이런 연결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권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모든 시작이, 모든 만남이 진짜 깊은 연결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 그도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서로에게 느꼈던 그 순도 높은 울림을 지워내지 못했다. 영혼의 연결은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다. 그것은 집착도 소유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너를 넘어 우리라는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거울이었다. 함께 있지 않아도 서로의 내면을 정화시켜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들은 혼자서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이름 붙일 수 없고 결론 내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존재를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침 햇살 속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그는 멀리 떨어진 땅에서 동이 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마음속에서 같은 문장이 흘러나왔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 문장은 바람처럼 형체 없는 축복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이 마주한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줄 수 있었고 그것은 두 영혼이 함께한 시간의 증거이자 선물이었다. 칼 융은 말했다. 인간은 그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하지만 단 하나의 관계만이 가장 깊은 거울이 되어 무의식의 심연을 비추게 만든다. 그녀와 그의 연결은 그런 거울이었다. 그 거울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 시간이 그 위를 흘러가도 추억이 그것을 덮어도 깊은 본질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놓아주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연결의 방식이었다. 붙잡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알고 있었다. 다시 마주치지 않아도 그 영혼은 이미 서로의 일부로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어떤 사랑은 끝나야만 의미가 생기지만 어떤 연결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된다. 당신도 어쩌면 그런 영혼을 만났을지 모른다. 그가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면 그 기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한때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빛이다. 그 연결은 지금도 당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평온에 도달하는 순간 그 영혼도 어딘가에서 미소 지을 것이다.